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느덧 이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컨텐츠 자체가 제가 사료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요. 사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많은 응원과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데에는 역사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제가 또 똥꼬집이 좀 있는 성격이라서 저와 이제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똥꼬집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안 바뀌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해가는 유튜버의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동북구성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동북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고려시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의 갈라전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갈라전을 정복해서 그곳에 이제 구성을 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동북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구성은 사실 한 3년 정도 있다가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중요한 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후 이제 고려나 조선의 왕조에서는 이 윤관의 구성을 바탕으로 영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영토 인식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구성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실 논쟁이 있거든요. 그 논쟁은 무려 조선시대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북구성이 축조되고 또 반환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거든요. 그 세 가지 학설을 살펴보고 주주사학계와 또 민족사학계가 각각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구성이 축조되고 반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사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두 곳에 다 잘 나와 있는데 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고려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종 2년 10월 이민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여진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제 윤관이 여진 정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윤관이 여진을 격퇴하여 크게 깨뜨리니 남은 장수들을 보내어 땅의 경계를 정하고 웅주, 영주, 복주, 길주 4개의 주에 성을 축조하였다. 자, 지금 웅주, 영주, 복주, 길주 일단 이렇게 4개의 성이 먼저 축조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관의 구성은 처음부터 구성을 다 축조한 게 아니라 일단 4개의 성부터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성이 축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종 3년 함주와 공엄진에 성을 쌓았다. 지금 함주와 공엄진에 성을 쌓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6주가 된 거거든요.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새롭게 육성을 축조하였으므로 표문을 받들어 칭송하고 축하하였다. 공엄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지금 이 공엄진을 경계로 하는 비석을 세웠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공엄진이 제일 이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윤관이 또 의주, 통태, 평융에 3성을 축조하고 남계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새로 축조된 구성에 살게 하였다. 지금 의주, 통태진, 평융진에 성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성을 쌓게 되는 거죠. 고려가 이렇게 9개의 성을 쌓고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갈라전 지방을 뺏긴 여진은 당연하게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진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금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약속을 배신하고 2명의 사신을 죽인 뒤 갈라전에 구성을 축조하고 수만 명의 군사로 공격해왔다. 완한 알세가
그들을 패배시키고 완한 알로도 역시 구성을 축조하여 고려 구성을 상대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진족도 지금 구성을 축조했다. 그러니까 이 갈라전 지방에만 18개의 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진의 이제 반발이 거세지다가 길주 지방이 이제 포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이 길주를 포위하자 오연총이 병사를 이끌고 구하려 하였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그러니까 부원수였던 오연총이 이제 길주를 구하러 갔는데 결국 크게 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동북 구성에 대해서 반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정정 남문에 거둥하여 요불 등을 인견하고 구성의 반환을 허락하자 요불이 감격하여 감사의 절을 올렸다. 여기서 요불은 금나라의 이제 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신에게 이제 동북 구성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 구성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구성의 전쟁 물자와 군량을 내지도 거두었다. 이제 길주부터 반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계의 숭령진, 동태진 두 개의 성을 철거하였다. 영주와 복주 두 개의 주와 진양진의 성을 철거하였다. 함주와 웅주 두 개의 주와 선하진의 성을 철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9개의 성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사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의주, 공엄진, 평용진 이 3개의 성을 쌓았었는데 이 3개의 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떠한 성이 보이냐면 숭령진, 진양진, 선화진 새로운 3개의 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는 사실 고려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성을 철거하고 여진에게 반환할 때 의주와 공엄진, 평용진 두 진이 없고 숭령진, 진양진, 선화진 세 진이 추가로 나타나며 설치한 호의 수가 각각 같지 않으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 점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보냐면 윤관이 세운 게 구성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아까 여진이 구성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실 뺐고 빼앗겼다면 그 반환되는 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동북 구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3가지의 학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구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3가지의 학설은 크게 함흥일대설, 길주 이남설, 두만강 이북설이 있는데요. 먼저 함흥일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함흥일대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제 거짓말을 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함흥일대설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한때 이제 주류사학계에서 이 함흥일대설을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학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길주 이남설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 실학자들 사이에서 주장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 이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아까 제가 공엄진이 가장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주 이남설 같은 경우는 길주가 가장 최전방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것을 이 공엄진의 비석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마운영비 같은 경우는 신라의 진흥왕이 세웠던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엄진의 비석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길주 이남설을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주의 이제 관청의 벽에다가 글을 남기게 돼요. 그 글을 한번 고려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은 300리로 동쪽은 대에 이르고 서쪽은 개마산이며 남쪽은 장주와 정주 두 개의 주와 접해 있다. 산천이 수려하고 토지가 기름져서 우리 백성들의 거주가 가능하였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300리라는 겁니다. 이 정주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정평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300리 정도 되려면 길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엄진이 두만강 이북
위치를 하고 있었으려면 그 거리가 한 2000여 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여 리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영주 관청 그 벽에 쓰여졌던 내용은 300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내용과 충돌하는 내용이 고려사에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척한 땅이 크고 넓으며 구성이 서로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와 시내가 험하고 깊어서 적들이 여러 차례 매복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을 노략질하였다. 그러니까 구성 간의 거리가 아득히 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아까 그 300리 있잖아요. 이 300리가 성 간의 거리가 각각 300리였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육성을 축조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800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만강 이북설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길주 이남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주류사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주류사학자들하고 민족사학자들은 과연 어디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두만강 이북설입니다. 이 두만강 이북설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등 다양한 사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천령이 설치와 관련돼서 이제 고려가 명나라한테 표문을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고려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정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령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등으로부터 봉엄진에 이르기까지 원래부터 봉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엄진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엄진이 가장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태종실록에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봉국의 동북지방은 공엄진으로부터 공주, 길주, 단주, 영주, 웅주, 함주 등의 고을이 모두 봉국의 땅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엄진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길주가 아니라 공엄진이 제일 동북쪽 끝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엄진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 공엄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공주 혹은 광주라고 한다. 혹은 선춘령 동남쪽, 백두산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혹은 수화강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백두산이 있다고 하면 백두산의 동북쪽 그리고 선춘령의 동남쪽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천은 두만강과 수빈강이다. 수빈강은 두만강 동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어 공엄진, 선춘령을 지나 거양성에 이르고 동쪽으로 120리를 흘러 수빈강이 되어 아민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춘연에서 수빈강을 건너면 옛 성터가 있고 소다도에서 북쪽으로 30리를 가면 어두화현이 있으며 그곳에 북쪽으로 60리를 가면 동건리가 있다. 그 북쪽으로 3리쯤에 두만강탄을 건너 북쪽으로 90리를 가면 오동 사우리참이 있으며 그 북쪽 60리에 하우드은이 있다. 그 북쪽으로 100리에 영가 사우리참이 있으며 그 북쪽 소화강가에 공엄진이 있는데 곧 윤관이 설치한 진이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적었는데 결국에 두만강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땅을 넓혀 이곳에 이르러 공엄진에 성을 쌓고 드디어 비석을 고개 위에 세워 고려의 국경이라고 새겼다. 자, 이렇게 사료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 두만강 이북에 공엄진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복대 이인철 교수님 등 다양한 분들께서 현장 답사를 가서 공엄진이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엄진이 두만강 이북에 있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동북구성 전부 다가 두만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공엄진 등의 일부 성이 두만강 이북에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윤관이 결국에는 두만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북구성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두만강 이북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민족사학계에서만 주장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류사학계에서도 이 두만강 이북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류 학설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의견들을 더 많이 논의를 하면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과연 고려는 이 구성을 잠깐 차지하고 끝난 것일까? 이런 의문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종 6년 길주의 중성을 축조해서 땅을 사용하다 여진에게 반환하였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종 6년 공엄진의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 동북 구성은요, 예종 4년에 이제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예종 6년에 지금 길주당 공엄진에 성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학계에서는 이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거는 잘못 적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이 동북 구성을 반환한 이후에도 이 갈라전 지방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보다 이 동북 구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